안녕하세요. 민쌤입니다.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려서 지금 목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데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좀 더 기다렸다가 녹음을 하려고 하다가 너무 영상을 올린 지 오래돼서 더는 지체할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올해 2020 학년도 수시 면접 수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대입 준비는 지금 최종 합격 통지를 받은 학생도 있고요. 아직 면접 이후에 최종 결과 발표를 기다리는 학생도 있습니다. 특목고 준비한 학생들은 이제 제가 있는 지역은 발표가 다 났고 이제 자사고는 문의나 상담 요청이 지금 오고 있는 상태고요. 여름부터 제가 이제 대입 수시가 시작되고 특목고 준비가 시작되면서 자기소개서 작업 시작하는 그때부터 최근 이제 면접까지 한 3개월간 그 추석 명절을 제외하고는 거의 쉬는 날이 없이 아이들과 달려오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특히 이번은 제가 만났던 아이들이 대부분 비슷한 학업 역량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또 지원하는 학교도 좀 비슷했고, 비슷한 입시 전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입시 결과를 떠나서 참 기특했던 아이들도 있었고요. 좀 안타까웠던 아이들도 있었는데, 그 차이가 뭘까 고민을 했어요. 생각해보니까 이게 인성교육이었더라고요. 사실 부모님들이나 우리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단순히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런데 돈이나 성공도 대학 간판으로만 결정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건 부모님들께서도 인정하실 거예요. 입시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달리는 건 결국 자기가 만족하는 삶을 살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까지는 부모님들께서 좀 입시의 관문을 잘 통과해야 우리 아이들이 어떤 경제적인 부분들, 사회적 성공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공부하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물론 지금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 때는 이 공식이 반드시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도 반드시 그렇지도 않았고요. 가면 갈수록 대학 간판보다는 사실은 저는 그 사람의 됨됨이가 결국에는 그 사람의 원하는 삶을 만들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진학을 하고 있지만은 진학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고요. 진학을 계기로 해서 저는 그 결과보다는 우리 학생들이 성장하길 바라고요. 진로 차원에서 진학을 지도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단순히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 외에 이제 상담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참 많이 나누게 돼요. 오늘 영상에서도 제가 특별히 이번에 여러분들께 들려주고 싶은 건 바로 이거예요. 제가 입시 강사 때부터 또 지금까지 늘 좀 이렇게 생각해 뒀던 그 부분이 진학을 위해서도 그렇고 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위해서도 그렇고 결국 우리 아이들에게 기본적으로 강조해야 할 교육은 바로 인성교육이구나라는 점입니다. 인성교육이라 하면 너무 포괄적이라서 오늘은 제가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우리 친구들이 좀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입시에 있어서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멘탈이 정말 중요해요. 가장 필요한 것이 사실은 그 입시에 있어서 좀 의지가 중요한 건데 그런데 그 강한 의지의 뿌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것이 아이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과욕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강한 의지의 뿌리는 일단 자기 환경에 대한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일단 가장 먼저 부모님에 대한 감사함을 갖추어야겠죠. 제가 본 아이들 중에는 부모님께서 자기 인생보다는 아이의 진학에 모든 열정을 쏟아부으시면서 뒷바라지를 해주시는 경우도 봤고요. 또 직장에 다니시면서도 아이를 남부럽지 않게 챙기시는 부모님도 봅니다. 하지만 직종에 따라서 아이를 보살필 시간적 여유나 금전적 여유가 없는 경우도 있죠. 그렇다면 어떤 아이들이 가장 감사함을 많이 느낄까요?
일반적으로 보면 경제적, 시간적 여유를 갖고 부모님의 지원을 받은 아이들은 모두 감사함을 느낄 것 같지만 사실 반드시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저한테 오는 꽤 많은 경우에 그 학원비 외에 추가로 아이들을 위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시고자 찾아오시는 경우가 사실 많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 만나보면 그렇게 부모님의 지원에 대해서 감사해 하는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부모님의 지나친 관심을 오히려 부담스러워하고 심리적으로는 좀 지쳐 있기도 하고요. 또는 아이, 아예 이런 것들이 모두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친구의 부모님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부모님은 자기에게 신경을 많이 써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유명 학원에 어떤 반이 개설되었는데 그 정보를 우리 부모님은 몰라서 내가 그 반에 못 들어갔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마감되었더라. 뭐 이런 경우죠. 뭐 아이도 조금 원망을 하고 부모님도 내가 막 직장 생활 하면서 애한테 신경을 못 써서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 내가 너무 죄인인 것 같다. 아이에게 미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요. 오히려 어떤 경우는 부모님 두 분이 일하시느라 학교에 잘 가시지도 못하고 금전적인 여유가 많지 않아서 학원비도 겨우 내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제가 기억에 남는 친구가 있는데 A양이라고 할게요. 사실 A양은 제가 아는 그 분의 제자인데 그 평소 그 아이에 대해서 칭찬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되게 성실하고 착실한 아이라고 얘기를 들었고 지금 거의 전교 1등 이렇게 하고 있고 제가 보았을 때는 사실 조금 컨설팅이 필요해 보였는데 이런 걸 부모님도 아이도 정보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았고 알더라도 아마 금전적인 부담 때문에 접근을 못 하실 것 같더라고요. 가끔 그런 아이들은 제가 먼저 다가가서 무료로 봐주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아이를 보면 제가 느꼈던 게 부모님께 굉장히 감사함을 느끼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사시는 걸 아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를 그 전에 뭐 전화 통화나 문자를 좀 먼저 하다가 나중에 이제 만났는데 처음 만났을 때 제 앞에서 부모님이 자기 때문에 너무 고생하고 자기를 너무 걱정하신다고 막 울더라고요. 어, 그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아이들은 굉장한 에너지가 생깁니다. 부모님에 대한 감사함을 아는 학생들은 그 힘을 바탕으로 정신적으로 강해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근성도 보이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런 감성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제가 조금밖에 못 도와줬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제가 이제 요거 이제 도와줬으니까 다음에도 도움이 필요하면 오라고 했는데 그렇게는 사실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좀 조금밖에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제가 무료로 이렇게 도와주는 경우들이 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정말 다른 아이들에 비하면 정말 조금 도와줬는데 굉장히 고마워하는 거예요. 부모님에 대한 감사함을 아는 아이들이 주변 사람들에 대한 배려나 감사함도 알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심으로 감사함을 알고 표현하는 사람에게 주변 사람들은 그 아이를 또 어떻게 대할까요? 다음에 또 그 아이가 필요하러 한다면 도와주고 싶지 않을까요? 실제 그 아이는 주변의 친구들이나 다른 이제 자기가 아는 선생님들에게 모두에게 다 잘합니다. 그래서 사회성도 좋아요. 제가 느꼈을 때 이 친구는 어떤 대학을 가든 어떤 분야에 종사하든 성실하고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길 줄 알고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동시에 자기 스스로도 만족함을 느끼면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시 벨이 울려서 편집 안 하고 그냥 갈게요. 어,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인사의 중요성입니다. 진짜 인사. 제가 이번에 뭐 평상시에도 면접 수업하면서 애들한테 인사 잘하라고는 얘기는 많이 했지만 이걸 저한테 진짜 뼈저리게 느끼게 해준 친구가 있었어요, 이번에. 비군이라고 할게요. 이 친구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인사 잘하는 아이는 못 본 것 같아요. 아이 어른 다 합해서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면접 수업할 때 보통 이제 인사를 시켜보거든요. 이제 평상시에도 몸에 베이라고 이제 오갈 때 인사를 계속 시키는데 이게 그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 몸에 베인 아이와 이제 연습을 하는 아이는 차이가 확 납니다. 실제 면접 가서도 면접관들 입장에서는 여러 명의 아이들을 보기 때문에 아마 비교가 되실 거예요. 인사가 몸에 배인 비구는 형식적으로만 인사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상대를 존중한다는 느낌까지 주더라고요. 이제 평소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역시 예의가 굉장히 바르고 성실해요. 수업 시간이나 숙제 이런 것도 일단 하기로 하면 저랑 한 3개월 이렇게 하면서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시간당 수업 시간 5분도 늦는 거 없었고요. 항상 한 10분, 5분 전에 항상 도착했고, 근데 이제 보통 아이들과 좀 달라요. 임박해서 오는 경우도 많고, 한 5분 정도 늦는 경우도 있는데, 이 친구는 약속 어긴 적도 없고, 숙제도 막 어려워도 어떻게든 해요.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면 뭐, 저희가 과제를 이제 종종 내주는데, 밤 12시까지 이제 내라라고 이렇게 제출해라. 그러면 이제 저희 보통 이제 이메일이나 SNS로 이렇게 보내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거를 만약에 어길 것 같으면 보통 여러분 약속 조금 늦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말 안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그 양해를 구하고 죄송하다라고 이렇게 딱 표현을 해요. 조금 늦었는데 늦게 제출해도 되냐? 조금 늦게 제출해서 죄송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런 태도를 가져서 그런지, 그러니까 제가 왜 여기에 감동하냐면, 실제로 제가 아이들 이제 저는 산출물이나 이런 과정들도 다 아이들 이렇게 준비를 같이 도와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제 아이들이 저한테 미리 이제 사전에 이렇게 과제를 제출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이게 약속 잘 안 지킨 경우 정말 많아요. 그리고 미리 못하면은 미리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안 지켜지는 경우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어린데 이렇게 행동하는 걸 보니까 너무 기특한 거예요. 어, 근데, 그래, 이런 행동이 배어서 그런지 몰라도 학교에서도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굉장히 인정받고 있었고, 이번에 입시 치르면서도 학교와 학원 선생님들이 전폭적인 응원과 지원을 받고, 결국 이제 원하는 학교에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사실 진학 준비가 너무 짧아서 걱정을 많이 했던 친구인데 평소에 다른 사람들에게 잘하다 보니까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엄청난 도움을 받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또 급속도로 성장하는 모습까지 보여주더라고요. 사실 이 친구는 정말 제가 더 깜짝 놀랄 에피소드가 있는데 말하면 누군지 알게 될까 봐. 음, 그런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결국은 인사를 잘한다는 것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그냥 사람 보면 인사한다 이게 아니라 어, 진심으로 상대를 할 줄 아는 마음? 거기서 기반되어야 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진정한 인사에 대한 교육의 시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A양과 B군은 공통점이 있어요. 일단 자기 학교에서 일단 전교 1등을 다툴 정도의 나름 그 학교에서 꽤 좀 잘한다고 인정받는 학생들이지만 또 한편으론 굉장히 겸손했어요. 사실 지방의 작은 변두리 학교여서 다른 교육열이 강한 지역의 아이들에 비해서는 선행을 많이 했던 것도 아니었고 어떤 특수한 교육을 많이 받은 학생들도 아니에요. 학업 역량도 매우 특수하게 뛰어나다 그렇게는 말 못하겠어요. 하지만 이 친구들이 굉장히 또 노력파였어요. 겸손하고 끈기가 있고 노력을 다 갖추니까 뭘 하나를 제가 딱 집어서 가르치면 처음에는 당연히 특수한 뭐 그런 교육을 받았던 적이 없으니까 잘 못하지만 하나를 딱 집어서 가르치면 굉장히 이걸 빨리 흡수하고 그걸 응용해서 다른 아이디어도 내더라고요. 이러니까 실력이 계속 클 수밖에 없겠죠. 부족한 걸 보통 지적하면 이거를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빨리 인정하고 어떻게든 자기가 그걸 빨리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이제 자존감이 높은 거죠. 그런데 인제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학생들은 단점을 하고 이걸 개선해 나가자고 하면 인제 "이건 자기 모습이 아니에요." 이렇게 부정하고 인제 일부는 인제 선생님이 자기를 싫어한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너무 기가 팍 죽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어 그래서 인제 제가 이런 단점을 지적할 때 되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이제 상처받지 않고 이걸 개선할 수 있도록 끌고 가야 되니까 되게 여러 번 고민하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자존감이 있는 친구들은 자기가 난 부족하면 어때? 개선하면 노력하면 개선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과 자존감이 있으니까 이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어 사실 저는 인제 저와 같은 일을 하다 보면 정말 드라마 스카이 캐슬에 나오는 초창기 배역들의 어떤 캐릭터처럼 그 진학에 대한 욕망으로 똘똘 뭉쳐서 정말 중요한 가치를 잊고 사는 그런 분들도 종종 오시고요. 그리고 그런 환경에서 큰 아이들이 드라마 그 예서처럼 아니 예서보다 좀 더 비뚤어진 욕망을 갖고 있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깝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이들은요, 우리 친구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어른들이 조금만 나서서 바로잡아 주면 또 금방 개선될 수 있어요. 그럼 누가 나서야 될까요? 선생님들도 중요하지만 선생님들만 움직여선 사실 개선되는 건 한계가 있고요. 가장 근원적인 거는 부모님들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인성교육과 가치관은 사실 가정에서 시작되고 지속적으로 함께 살고 있는 주변 환경, 특히 부모님의 가치관에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간혹 부모님들께서 모두 맞벌이셔서 실제 양육자가 따로 계실 경우 어릴 때 자신을 키워준 양육자의 가치관이나 습관을 흡수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지금 제 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진로나 인성교육보다는 진학 정보를 위해서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경우도 있으시겠지만 정말 목적이 진학뿐이라 하더라도 아이들의 장기적인 멘탈 관리, 더 큰 성장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주변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 인사라는 형식을 통해 진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나씩 아이들의 마음가짐을 점검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이 영상을 듣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나는 어떤 모습인지, 나는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기가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너무 위축되지 말고요. 어른이 되어서도 완벽한 사람은 잘 없어요. 선생님도 여러분들 나이 때 정말 많이 부족했고 지금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많이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자기 단점을 얼마나 빨리 알아보고 노력해서 보완해서 나갈 수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도 개인적으로는 내 단점을 좀 더 빨리 깨달을 수 있었다면 어 아마 여러분들 나이에 선생님 역시 좀 더 그런 제 부족한 점들을 무엇이 문제인지 저는 사실 고민은 많이 했는지 잘 몰랐거든요. 누구도 그런 얘기를 해 주지 않았고 또 어떻게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지 방법도 몰랐고 아마 제가 쪼끔 더 빨리 알았더라면 더 제가 그 나이에 공부를 좀 더 집중하고 저도 더 나은 어떤 진학이나 진로로 나아갈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 여러분들도 쪼끔 더 긍정적으로 자기를 쪼끔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